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 끝까지 들어보시고 좋으셨으면 알림 설정, 종 모양 꼭 함께 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 한번 해놓으시는 겁니다. 오늘은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한국으로 돌아가서 몇 년 정도 살아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미국의 영주권은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한 1년에서 2년 살아도 괜찮겠지? 아이들은 미국에 있으니까 영주권은 그냥 유지되겠지? 영주권 카드가 아직 유효하니까 미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미국의 영주권을 실제로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영주권의 해외 체류를 볼 때 단순히 카드의 유효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미국을 영구적인 거주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영주권자가 한국에 오래 살면 생길 수 있는 일 7가지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의 영상에서는 6개월, 1년, 2년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한국에 얼마나 오래 있어도 괜찮을까? 그리고 한국에서 몇 년 살 계획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6개월이 넘어가면 입국할 때 질문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이 내용은?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6개월만 넘으면 영주권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6개월을 넘었다고 영주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현재 안내에서 미국 밖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영주권자가 돌아올 경우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7개월을 살다가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입국심사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왜 그렇게 오래 있었습니까? 미국에는 집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 직장이 있습니까? 가족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한국에 왜 오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은 이퀄 영주권의 박탈이 아니라 6개월을 넘기면서부터는 장기 해외 체류로 보일 가능성이 커지고 입국 심사가 더 꼼꼼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1년을 넘기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1년입니다. 1년. 미국의 국무부는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체류하거나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을 넘겨 체류한 경우 미국으로 돌아와서 영주권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이민비자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Returning Resident Visa SB-1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미국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영주권 카드가 아직 4년 남았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영주권 카드의 expiration date과 미국 영주권자의 실제 거주 의도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간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집도 한국에 있고 자동차도 한국에 있고 은행과 생활기반도 한국에 있고 미국에는 사실상 생활기반이 없다면 미국 정부가 이 사람은 미국을 영구적인 거주지로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국에 오래 살수록 미국에 살 의사가 있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나는 미국의 영주권 카드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은 단순히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장기간 머물 경우에는 미국으로 돌아갈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미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등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무부가 SB-1 Returning Resident Visa의 자격을 설명하면서도 미국을 떠날 당시에 돌아올 의도가 있었고 장기간 해외에 있었던 것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정 때문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에서 이제는 미국은 완전히 정리하고 한국에서 살겠다라는 식으로 생활 기반을 완전히 옮긴다면 영주권 유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리엔트리 퍼밋이 있다고 무조건 영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면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면 한국에서 오래 살아도 괜찮을까요? 리엔트리 퍼밋은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는 영주권자에게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영주권을 무조건 보장해주는 면허증 같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리엔트리 퍼밋의 유효기간을 넘기거나 장기 체류가 반복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무부도 1년 또는 리엔트리 퍼밋의 유효기간을 넘겨서 해외에 체류한 경우 Returning Resident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1년에서 2년 생활할 계획이라면 영주권 카드만 가지고 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 해외 체류의 계획에 맞는 여행 서류가 필요한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생각하고 있다면 더 신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 나는 영주권은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몇 년 살다가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준비하는 영주권자라면 해외 장기 체류는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권 신청에서는 단순히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Continuous Residence, 즉 계속적인 미국의 거주 요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의 유지와 시민권 신청 자격 유지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장기간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국의 시민권 신청 전에 자신의 해외 체류 기간과 거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와 시민권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느냐는 서로 다른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미국의 세금 문제는 영주권과 별개로 따라올 수 있다는 것. 이 부분도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데요. 한국에 가서 살면 미국의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세법상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그린카드 테스트를 통해서 미국의 세법상 레지던트 얼라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세법상 레지던트라면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 즉 월드와이드 인컴이 미국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연금을 받고 은행 이자가 발생을 하고 투자 소득이 생기고 부동산 임대 소득이 생긴다면 한국에서 발생한 돈이니까 미국의 세금과는 관계없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실제 세금의 부담은 한국과 미국의 세법 조세 조약, 외국 납부세 공제, 소득의 종류, 거주자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장기간 이주하는 영주권자라면 이민법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세무 전문가에게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국의 영주권을 가진 채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할 계획이라면 이 부분은 절대 빼놓으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살면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개인의 시민권 혜택의 종류, 해외 체류 기간 등에 따라 규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 밖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소셜 시큐리티 지급에는 별도의 규칙과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SSA는 미국 밖에 나가는 비시민권자에게 해외 체류가 30일 이상 이어질 경우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비시민권자에게는 해외 장기 체류에 따른 지급 제한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SSA의 특정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서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해외 지급 규정도 별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으로 가면 소셜 시큐리티가 무조건 끊긴다. 이것도 아니고요. 한국에서 살아도 미국에서 받을 때와 똑같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메디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장기 거주할 계획이라면 본인의 보험과 의료비까지 또 계획까지 함께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 오래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나도 한국에서 6개월 정도 살아보고 싶다, 혹은 1년 정도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혹은 아예 2년에서 3년 한국에서 살아볼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몇 개월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국과의 생활 기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거주지, 주거지, 미국의 은행 계좌, 세금 신고, 보험, 가족관계, 재산관계, 미국의 운전면허, 미국의 주소,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과 실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 유지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간 해외 체류를 했다면 미국이 여전히 본인의 영구적인 거주지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에 6개월 이상 계속 머무는 경우 입국 갈 때 질문이 많아질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 1년 이상 미국 밖에 있는 경우 영주권 유지와 재입국 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한국에 집을 마련하고 미국 집을 정리한 경우에는 생활의 중심이 한국으로 옮겨갔다는 정황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영주권자의 세법상 지위와 신고 의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시민권을 준비하면서 장기간 한국에 머무는 경우 영주권의 유지 문제와 시민권의 거주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한국에 얼마나 있어야 안전할까요? 여러분은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건데요. 그래서 6개월까지는 괜찮습니까? 1년 미만이면 괜찮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 미만이면 무조건 안전하다, 또는 1년 미만이면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 영주권 유지 문제는 단순히 스탑워치로 시간을 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외 체류 기간, 미국과의 유대관계, 미국으로 돌아갈 의도, 실제 생활 기반, 해외 체류에 대한 사유,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함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무부 역시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에서 미국으로 돌아갈 의도와 장기 체류가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였는지를 중요한 판단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영주권은 단순히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때에는 영주권 카드가 아직 유효하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욕 기다린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낯선 공항 문을 나서던 그날 가슴 한편엔 두려움이 있었죠. 아무도 모르는 거리 위에서 꿈 하나 믿고 걸어왔죠. 서툰 말투에 고개 숙이던 날들, 차가운 겨울도 참 길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건 사랑하는 가족 때문이었죠. 때로는 외롭고 힘이 들어도 누군가 내 이름 불러줄 때면 멀리 떠나온 그 선택이 조금은 빛나 보였죠. 타향의 별빛 아래 우리는 살아왔죠. 눈물도 웃음도 모두 안고서 긴 세월을 건너왔죠. 고향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늘 함께였죠. 오늘도 내일도 희망을 품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요. 어느새 흰머리가 늘어가고
아이들은 훌쩍 자라났죠.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이곳이 이젠 또 하나의 집이 되었죠. 명절이 오면 더 생각나는 얼굴, 보고 싶은 사람들 많지만 추억은 바람처럼 곁에 머물고 그리움은 노래가 되었죠. 인생은 생각보다 참 빠르게 계절을 지나 흘러가지만 함께한 시간 하나하나가 소중한 선물이었죠. 타향의 별빛 아래 우리는 살아왔죠. 눈물도 웃음도 모두 안고서 긴 세월을 건너왔죠. 고향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늘 함께였죠. 오늘도 내일도 희망을 품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요. 혹시 지금 지쳐 있다면 잠시 하늘을 바라보세요. 당신이 걸어온 그 모든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니까. 수많은 사연과 추억들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죠. 타향의 별빛 아래 우리는 꿈을 꾸죠. 젊었던 날들의 뜨거운 마음 아직도 가슴에 있죠. 멀리서 들려오는 고향의 따뜻한 목소리, 함께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인생의 길동무가 되어주는 뉴욕 기다리셈. 낯선 길 끝에서도 희망은 피어나고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뉴욕 기다리셈.